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문화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조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207억 90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86%가 증가된 13억 3,05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정책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5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과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유성 4개를 축제 개최, 축제관광 도시 조성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5,5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조 교육과학과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 관학협력 사업 등 보조금 반환 수입 및 이자 수입,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 등 위탁비 반환 수입 4,853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진로직업 체험박람회 개최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2,654만 5천 원, 행복이음 교육지구 운영,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조 지역산업과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가축 방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2,1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조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452억 9,442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2%가 증가된 29억 7,47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3쪽부터 185쪽 일자리 정책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101억 7,822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93%가 증가된 15억 4,72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억 5,388만 9천 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9,752만 9천 원,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소비자 체험단 2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6억 1,080만 원, 골목형 상점가 관리 550만 원,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9,600만 원,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1,35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5억 4천만 원, 유성청년 웰컴박스 지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2쪽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118억 2,64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3%가 증가된 4억 6,93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성 4개를 축제 개최 8천만 원, 축제관광도시 조성 1억 1,600만 원, 유성온천 테마 홍보관 철거 2천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여성생활체육 강좌 및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 체육활동 지원으로 5,279만 6천 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8,29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76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198쪽 교육과학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58억 1,326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3% 증가된 4억 3,70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로직업 체험박람회 개최 1억 1,500만 원, 행복이음 교육지구 운영 2억 7,209만 원, 디지털 전환센터 지원 설립 운영 2,295만 2천 원, 유성가족 DX 패밀리데이 운영 2천만 원, 청소년 시설 체험장비 보급 2,5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82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5쪽 지역산업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174억 7,653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상 대비 3.07% 증가된 5억 2,11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및 녹색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 농업농촌 체험사업 활성화 지원 4,356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 3억 2천만 원, 텃발 농장 시설물 철거 1,5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1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스마트 농업 실정화 단지 구축 2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친환경 농업인 스마트 화장실 지원 1,890만 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 1,241만 7천 원, 축산농가 육성 지원 126만 6천 원, 축산 분야 FTA 피해 보전 직불제 3,415만 2천 원, 국비 보조금 반환금 3억 6,1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저기 10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소비자 체험단 네. 2천만 원 편성했잖아요. 네. 이거 왜 지금 편성했어요? 아마 이게 사업 종료가 작년 11월에 된 것 같고요. 그때 아마 피드백을 좀 받아보고 이게 과연 다음 연도에 이게 예산을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서 아마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이 끝난 사업이라 피치 못하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2천만 원 해가지고 홍보가 얼마나 되겠어요? 작년 결과를 받아보면 그래도 이게 사회적 기업 쪽에서는 본인 제품 홍보도 많이 됐고 실제로 제품 개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한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꽤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 다시 같은 경우는 편성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뭐 계속적으로 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간략하게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00만 원 징역한 게 있는데 골목형 상점과 관리 107페이지 있죠? 네네.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00이 올라왔는데 왜 지금 이거를 하셔요? 이게 지금 2021년도에 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시설물을 설치한 건데요. 예. 이제 작년 연말에 하자 보수 기간이 만료가 돼서 편성을 한 사항인데 이거는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걸 놓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비 편성 같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지금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고민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안 올라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수 의원입니다. 예. 저는 설명서 107쪽 예산서 184페이지 골목형 상점과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여성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 좀 이어서 네네. 좀 질문을 드리는데 저는 골목 상점과 그 관리 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골목형 상점과 제도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런데 이 제도가 처음엔 도시형 중규모 상권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서 또 현재와 같은 소상공인, 요즘에는 소상공인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또 상권이 또 축소되고 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그런 점포 감소 상황에선 이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성군의 현실과 또 비교해봤을 때 국장님은 이 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골목의 상점가 지정된 곳이 11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4월 11일까지 추가적으로 상반기 골목형 상점가 모집을 했는데 7개소가 또 추가로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별 문제가 없으면 아마 추가 지정은 다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 18개 정도 상점가가 지정이 되고 하반기에 저희가 또 추가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만큼 좀 늘리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지금 타 지자체들에서는 이 제도의 한계를 좀 인식하고 네네네. 지정 기준을 좀 완화하고 또 자율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유성구는 그 등록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등록 기준이 저희가 상업 지역이랑 상업 외 지역으로 나누는데요. 2,100만미터 내에 상업 지역은 이제 30개, 상업 외 지역은 이제 25개 이렇게 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희는 그냥 기존에 있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는 상업 외 지역 25개 뭐 이런 것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작년 같은 경우는 30개로만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유연하게 한다고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상업 외 지역이라는 거를 두고 25개로 줄인 걸로 제가 아, 알고 네.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기초자치단체나 지금 다 네네네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주시, 금정구, 뭐 팔달구, 은평구, 북구 등 그런 기초자치 단체들이 지금은 그 상업권도 30개에서 25개 네네네. 이렇게 내리고 지금 완화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 유성구에는 크지는 않지만 또 지역 주민들과 그런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진짜 골목형 그런 상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무리는 많다, 많이 신청을 한다 하는 거는 그 기준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 외에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골목 그 네. 상점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권들이 좀 제도의 보호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게 좀 조정하시고 또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 공감하고요. 지금 이게 완화를 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사전 협의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런 좀 기준을 좀 완화하라는 쪽으로 이게 방향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게 골목형 상점과 그 밀집 요건을 한번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완화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단지 이렇게 버티는데 그치지 않고 또 함께 성장하고 또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권 환경이 조성될 수 네. 있도록 우리 유성구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이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편성된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어떻게 활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향과 또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하시어 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실질적인 그런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네. 이희대 의원입니다. 예. 저는 설명서 104쪽에 사회공헌활동 지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노인 일자리랑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연령이나 뭐 대상 이런 것을 특정화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요. 네. 네. 사업 목적이나 뭐 그런 거에 하는 활동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지원 내용이 너무나 열악해서 네네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사실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당시 국장님께서 그 운용의 자율성을 좀 발휘해 보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원 내용이 조금 상향되는가 봐요. 예, 식비는 시지침에 의해서 2,000원 인상된 걸로 반영을 했고요. 네. 나머지 지금 저희가 참여수당 같은 경우가 기존에 2,000원이었는데 1,000원 올려서 3,000원으로 했습니다. 엄청 올리셨네요. 그래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걸로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지난해 행감 때 25,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내가 여기 또 요번에 올라가는 증액된 걸로 해보니까 35,000원. 그죠? 아니 지금 맞나요? 일일 지금 네.
4시간 이하 참여자랑 이상 참여자랑 다른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근데 최대 1위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29,000원입니다. 29,000원? 네네. 그러니까 왜 식비 8,000원이랑 교통비 3,000원에서 8시간. 11,000원 38, 하고요. 24. 저희가 참여수당은 네. 3,000원씩 해서 네. 최대 6시간을 드리거든요. 아. 그래서 29,000원.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래도 저기 35,000원이라 지난해보다 좀 10,000원 정도 올라는 걸로 생각이 됐는데 또 그도 아니네요. 네. 그래서 네. 1일 29,000원이고 월 네. 최대는 이렇게 58만 원까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사업은 사실은 그냥 그 안 해도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거를 우리가 이거 몇 년까지 받고 있죠? 26년까지입니다. 이 양. 26년까지. 예. 네. 그 안에도 좀 더 그 노력을 해봐 주시고 또 26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 사업이 계속 갈 건지에 대한 것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행 기관을 정하셨네요. 네, 그죠? 네. 네. 글로벌 리더십 센터 네. 쭉 거기서 해오고 있죠, 우리. 네. 네. 그러면은 참여 기관도 정하셨어요? 예. 참여 기간 모집을 했고요. 네. 참여 기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개 네, 네, 정도 네. 됩니다. 네, 지난해 16개였었죠. 네, 네, 네. 그래서 금년 것도 16개입니까? 예, 예, 예. 아, 그래서 이게 16개가 이제 184명을 네, 네, 네. 이제 수용하는 건데 네. 제가 작년에 봤을 때 이 16개 중에 우리 유성구 소재 기관이 4개였어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게 그 우리 지역 그 기관이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 예, 예.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참여 기간 소재지까지는 파악을 못 해가지고 지금 올해 신규 유성이 6개가 됐다고 합니다. 아, 2개 늘었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통비도 3,000원인데 네. 먼 곳으로 대상자들이 이렇게 타 지역으로 오가는 거 이런 것도 정말 그 불편한 노릇이고 예.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또 한 분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지도 감독을 가는 것도 사실 먼데 이렇게 그 구로 이렇게 다니고 이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2개 늘어나고 비용 조금 늘어나고 뭐 이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이 좀 부족한 느낌이 예, 예. 있습니다. 예, 사업 추진에 좀 우리가 그 시 지침을 따르지만 또 우리 자율성이 보장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좀 잘 추진해 네.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혁신 의원입니다. 105페이지 그 소비자 체험단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네. 이거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 피드백 받아보셨다 그랬죠. 네, 네. 그러면 그거 만족도, 그 실적도 이것도 자료가 다 있어요? 실적 무슨 참여 기업. 예, 예. 있습니다. 그거 그러면은 나중에 좀 제가 좀 볼 수 예. 있게끔 좀 주시고요. 예, 예. 우리 이거 그 참여 기업 업체 네.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네. 16개에서 지금 보니까 20개로 지금 확대 모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이 기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저기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 저 결정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뭐 이게 예산이 쓰고 나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심사위원 구성도 할 거고요, 모집도 할 겁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네, 네, 네. 모집은 이제 일단 받으시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선별을 하시는 네,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니까는 업체에다가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기업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체험단도 지금 70명 너무 과하지 않나요? SNS 홍보하는 취지는 의미는 알겠는데 네. 회차당 지금
70명이면 저희가 그래도 인터넷 포털이나 아니면 이런 뭐 SNS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올려야 상단에 또 검색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70명도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 크게 많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 자생하는 업체를 좀 활성화를 좀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신 것 같긴 한데 네. 그 업체에서도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누군가가 홍보를 네.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좀 위쪽으로 좀 뜨게끔 하자는 취지로 맞습니다.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서는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업체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하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기업을 모집하다 보니 이분들이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사정이 열악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좀 있고요. 실제로 이 사회적 기업의 그 지원비가 아마 국비로 작년까지는 일정 부분이 내려왔는데 올해부터는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조해서 네네.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하경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네. 그 사업 설명서 111페이지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 사업 12를 받으셨는데 예. 공모 사업에서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예. 유성구로 전입한 청년 가구 중 관내 명소를 방문하고 홍보 또는 후기 작성자 대상으로 해서 웰컴박스 10만 원 상당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전입한 청년들하고 관내 명소를 방문한다고 돼 있는데 명소예요, 기관이에요? 명소입니다. 명소면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명소라고는 적어놓기는 했는데요. 유성고 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관광 명소라고 해가지고 16군데가 있기는 한데요. 거기를 방동 윤설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은구비 공원 이렇게 여러 개가 지정한 데 있기는 합니다. 근데 꼭 거기에 국한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유성구에 있는 어떤 장소라도 한번 본인이 이제 방문하고 이 게시를 하면 주는 걸로.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청년들이잖아요, 그죠? 네네. 청년들이면 명소 방문하는 게 더 유익할지 아니면 기관과 협업해서 기관들을 방문해서 좀 이렇게 그 청년들한테 그 취업 의지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생각하는 게 좋은지 조금 이제 그게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이렇게 갔다 오면 뭐 어떻게 피드백이 있나요? 그냥 SNS에 올린다. 그렇게 확답을 받고 이게 올리고 나서 주기는 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이렇게 조금 요즘 복잡하게 어디를 가서 막 기관을 방문하고 이런 거 조금 꺼려해서 그냥 저희는 이제 그래도 좀 간단하게 유성 명소를 방문하고 주는 걸로 이렇게 기준은 정하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거는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제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되기는 했지만 네네. 청년들에게 유익한 게 무엇인지 아,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분들이 왔을 때, 그 청년들이 왔을 때 그냥 웰컴박스 받아가는 정도로 그냥 가볍게 왔다 가는 걸 중점적으로 한 건지 이분들이 우리한테 유입되게 하려면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한 번은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예, 제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공모 사업에서 된 거는 뭐 반가운 소식이지만 예. 청년들에게 유익한 사업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하경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 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우리 사계절 축제 이거 말고 예. 특금 받은 게 축제 받은 게 얼마예요? 2억 5천이에요? 구별로 받은 게? 특금요? 예. 전체적으로 2억 5천씩인가 5개 구에 나눠서 줬잖아요. 2억 5천이 아니고요.
저 1억 1,600만 원 해서 그 영시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시에서 지금 3월에 예, 교부 결정 통제가 온 게 있습니다. 아, 그래 그것뿐이 없어요? 네. 지금 온천문화축제 이거 저 낙찰 차액이 얼마예요? 작년에 얼마 낙찰됐어요? 4억 8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6억에 입찰했을 때 6억에 준 건 아니잖아요. 자, 낙찰 차익이 얼마예요? 1억 9천? 이 낙찰 차익이 한 1억 9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사용했어요? 아직 집행은 안 했고요. 네. 지금 계획상으로 이제 그 직접 집행으로 해서 쓸 내용은 지금 있습니다. 그 낙찰 차액 생기면 그거 갖다 또 거기에 추가로 음악회나 뭐 이런 다른 데 단체 지정해서 아닙니다, 또 하나요? 아닙니다. 그건 안 아닙니다. 하죠. 예, 예, 그건 안 예, 할 온천 거죠. 축제에 쓸 겁니다. 예, 온천 축제만 네네네. 거기다 추가로 또 더해서 쓰겠다는 네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 좀 하고요. 그리고 온천 테마 홍보관 관리 있죠? 이게 교통공사 내부 방침이 언제 결정됐어요? 이것도 철거비 2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네네. 아마 이게 작년부터 쭉 논의는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 강력하게 올해 2월 달에 진짜 철거를 좀 해줬으면 아니 좋겠다고 그러면 작년에 했습니다. 그 해서 본 예산 올려야지 뭐하러 지금 올려요? 왜 이게- 그러냐면 자꾸 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 40억도 안 돼요. 순 굽이 올라오는 것들은. 근데 본 예산에 일부러 안 올린 것 같아. 전부 다. 부서별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꾸. 그다음에 1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이거 저 24년도에 이게 진공관이 파손됐었어요? 작년 연말에 예. 작년 연말에 두 대 중에 한 대가 파손이 돼서 지금 예. 임시 수리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스포츠 벽부자시 농구대는 왜 올라온 거예요? 그게 계속적으로 좀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다른 종목을 하다가 그 농구대 부딪힌 사건도 있었고. 그럼 처음서부터 예. 그 저희 설계를 잘 하시던가 했어야지. 자꾸 이렇게 추가로 진지 얼마나 됐다고? 거기도 진지는 오래된 건물은 아니잖아. 농구대 지금 이동식 농구대가 있는데요. 그 이동식 농구대가 타 종목을 할 때 좀 많이 안전사고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이동식 농구대를 벽부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농구하고 다른 거랑 막 섞어서 해요? 아니 그 농구대가 계속 이 일정한 공간에 크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을 할 때 그게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 이동 동선에 크게 좀 이렇게 안전의 위협도 좀 있고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걸 벽부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올리지 마세요. 하여튼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여성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수 의원입니다. 예. 저는 조금 전에 여성영 의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그 유성스포츠센터 벽자시 농구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의원이 그곳에서 그 운동하시는 배드민턴 운동하시는 분들이 바로 옆에 이동식 그 농구대가 설치돼 있어서 세워져 있어서 하다가 부딪혀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가 거기다 그 부딪혀 갖고 라켓이 저기 부러졌다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제가 그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네. 또 그거에 대해서 그 접착식 그 1조를 하나 저기 부착을 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이동식 그 꼴대가 지금 4개 원래는 4개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2개만 저 다른 곳으로 옮기고 두 대는 그대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때
그 바꾸셨을 때 한꺼번에 4개를 다시 다 바꿨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2개밖에 안 바꿔서 지금 또 그러한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운동을 하시다가 거기에 부딪혀 갖고 쓰러지셨던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에 그런 반영된 그런 부착식 골대 설치 예산은 본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그런 항목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단순한 체육시설 그런 정비 차원이 아니라 또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또 주민의 어떻게 보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예방적 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세종시에서 그 골대 전도 사고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공체육시설의 안전 미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또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 조치가 조금 더 늦기 전에 저는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좀 안전하고 체육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어떠한 체육시설 기구에 대해서 그런 안전사고와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조금씩 바꾸지 마시고 한꺼번에 바꿀 수 있도록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희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예. 그 체육시설 관리 의원님들 계속 말씀 중이신데 네. 그 보일러가 고장 난 거가 12월이라고 그랬어요. 전년도 12월. 네네. 그러면은 현재 2대를 2009년에 교체했다고 과장님 오셔서 말씀 주셨었는데 예. 그러면 하나 남은 거는 괜찮은 겁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서 쓰고는 있는데 네. 그것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가 8년인데 지금 7년이 지나서 15년째 네네, 맞습니다. 운용을 하고 계시는 건데 네. 네. 아무튼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이 안전과 관련된 거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완전히 부서져서 못 쓸 정도까지 가야 교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네. 네, 네. 나머지 것도 잘 그것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기 예. 바랍니다. 네, 이사입니다.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1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 한 가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요. 예. 이 지금 1억 1,612 받잖아요. 예. 근데 관평동에 모든 걸 집중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궁금해서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장소를 어디로 할까 많이 좀 찾아보고 했는데요. 거기가 이제 관평동 그 상인 쪽 그쪽하고도 이렇게 밀집한 지역이라서 주변 상권 같은 것들하고도 같이 이벤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거기 관평전 야외 광장이 현대아울렛 쪽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그 광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현대아울렛 화재 이후에 또 뭐 거기 행사 또 축제인가 뭐 일자리에서 뭔가 한 적 있죠.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관평만 집중을 하면 다른 지역은 활성화 안 돼도 되는가 보죠?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유성원촌 문화축제 하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남부 쪽인 것 같고, 그래서 북부 쪽은 크게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것도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좀 하고 해서 그쪽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 하여튼 뭐 행사 잡을 때 좀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서 지역 분배도 좀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한번 보시죠. 의원님 몇 쪽 죄송한데. 133페이지. 네네. 4페이지 보시면 돼요. 네.
거기 일반 영역비 1,000만 원 또 이렇게 DX 교육 운영에서 들어왔어요. 예, 예. 이게 꼭 지금 필요해서 올린 건가요? 아, 이것도 말씀드리면 저희 진잠 DX 저희가 DX 센터가 3개인데요. 예. 진잠 DX 센터가 작년에 운영한 걸 보면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그 이런 단순 그 DX 쪽 교육만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거기도 관평이나 이런 데 용산처럼 좀 더 심도 있는 그걸 좀 해보자. 뭐 생성형 AI, 뭐 챗GPT나 디지털 금융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해보자 해서 직원들이 좀 의욕적으로 올린 부분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지금 그 시급성이나 이런 걸로 보면 본 예산에 올리는 게 맞기는 했는데 아마 직원들이 용산 DX 센터가 개소하고 나니까 거기에 막 너무 활발하게 돌아가고 하니까 진잠 쪽에도 좀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추진 실적에도 보면 2, 3월 달에도 지금 이거 1분기에 스마트 활용한 교육을 하긴 한 건가 보죠?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부족해서 지금 더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아니고 예, 그거는 아니고 내용 자체를 좀 바꿔서 좀 심도 완전히 바꾸는 있게 거죠. 예, 그렇게 좀 더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제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워낙 3년 내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좀 이건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 이게 지금 나눠서 자꾸 이렇게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본 예산에 10억이든 9억이든 그냥 올리세요. 거기서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뭐 재난이 나면 또 우리가 재난기금으로 또 그 국가 특금이 내려오든 특세가 내려오잖아요. 네. 또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번 추경 때마다 이게 조금씩 올리는 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148페이지. 이게 저희들이 텃밭 이용하는 거예요. 텃밭이죠? 예. 예. 근데 갑자기 철거가 올라와서 예. 저희 현장은 저도 갔다 왔어요. 예. 아주 시설은 아주 깨끗이 잘 돼 있던데 네. 이게 갑자기 왜 철거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간략하게. 저희가 그 외삼동 텃밭이 2015년부터 이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운영할 당시에는 그 한국토지주택공사랑 무상으로 5년 동안 쓰기로 하고 특별한 의사 표현이 없으면 계속 자동 연장되는 걸로 예,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했는데 2022년에 그 주택공사 쪽에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무상이 안 되겠다. 유상으로 써야 될 것 같다. 그렇게 공문이 오고 너네가 지금 이용하는 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라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그 이게 너네가 사용한 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23년도까지는 저희가 이게 텃밭을 사용을 했고요. 24년부터는 그럼 저희는 안 하겠다. 근데 그 당시에 내용이 변상금을 내라. 너네가 처음부터 사용한 거에 대한 변상금을 내는데 그 변상금이 1억이 넘었었어요. 예. 넘었었는데 그게 아마 이 관리 주체가 처음에 주택공사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무상 사용이나 이런 것들 내용에 대한 거를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잘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아마 가서 이런 그 진행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변상금은 그냥 면제해주겠다, 안 받겠다. 그 대신에 그 너네가 여기 있는 시설물들을 다 철거를 해라. 그게 작년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고 11월 말경에 그 공문이 와가지고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한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거기가 좀 좋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체 그 텃밭으로 이용할 그 의지는 있거든요. 근데 이 사용료를 그분들이 얼마에 과연 이걸 해줄 건지 그건 좀 얘기를 해봐서
그 농업용으로 이걸 좀 저렴하게 저희 쪽으로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이 텃밭을 운영할 의지는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이거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안 해줄 것 같은데 보니까 1억 980만 원 정도 올렸던데 네. 1억 그거는 이게 5년 치면 2천만 원 꼴이잖아요. 지금 2천만 원 꼴이 넘죠. 그럼 이거는 이제 합의를 해서 안 내는 걸로 얘기는 됐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철거비가 안 올라오면 안 해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비용을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철거를 조건으로 다 얘기가 온 거기 때문에 작년 네, 그렇죠. 연말에 예, 이거는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농지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부과하는 건 저도 처음 봐요. 예, LH 공사에서 농지를 2,000평 임대 얻어도 이 돈 안 받거든요. 150분이 안 받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좀 과하게 청구한 것 같고요. 제가 또 스마트 농업 실증화 단지 구축 2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이게 지금 국장님 이게 명시효율 사고율 계속 시키다 지금 이런 현상이 왔는데 네. 이거는 저희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당초에는 그 기존 예산 서 있던 10억에 좀 부족 부분이 있어서 2억을 더 추가로 올린 것 같은데요. 아마 예산 올해 본 예산 편성 이후에 계획상에 좀 변경이 있어서 12억까지는 필요가 없겠다. 10억 한도 내에서도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2억 삭감으로 올린 사항이 유리온실에서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하우스로 바꾼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 부분에서 올라온 건데 하여튼 얘기를 해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이 스마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부터 접수받는데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아마 이게 논의가 됐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개발제한 구역 내에 화장실 설치가 이제 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다시 검토된 사항이고 연초부터 계속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10개소로 시작을 하려고 올린 겁니다. 아직 접수는 안 받았죠? 예예. 네, 접수는 아직 안 받은 거고 지금 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정책이 국가로부터 완화돼서 지금 예, 이게 예. 더 확산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 11시요?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조 예산 규모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예산액은 135억 8,452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09%인 4억 776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1조 세입 예산으로 총 예산액 14억 8,251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7,425만 3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평생학습과 소관,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1천만 원, 국시비 보조금 1억 1,300만 원 증액과 도서관 운영과 소관, 보조금 반환 수입 1억 2,412만 9천억 증액, 212쪽 국고보조금 1억 2,628만 4천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6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평생학습과로 총 예산액은 61억 4,524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5%인 1억 4,9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17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과 218쪽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지원 사업비 1천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운영비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도서관 운영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74억 3,927만 9천 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3.59%인 2억 5,79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23쪽 노원도서관 결혼 출산 육아 아카데미 2,500만 원과 유성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4쪽 구암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81만 5천 원과 용산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3,77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공립작은도서관 2개소 도서구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국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구비를 감액하고 국비 1억 2,627만 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26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 인건비 7,31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평생학습원 통합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이희래 의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86쪽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예. 네, 뭐 특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공모한다고 그래서 쉽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지금 담당자 팀장 과장인 혼영일 씨가 돼서 네.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저도 여기 김태성 팀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이렇게 함께 뭉쳐서 이룬 훌륭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1억 6천이 있는데 향후에 뭐 그 지원, 국비 지원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국비가 이번에 8천만 원이고 지방비가 8천만 원에서 1억 6천인데요. 네. 저희들이 좀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3년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준으로 국비를 3년간 받는 겁니까? 네, 같습니다. 뭐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차등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대로군요. 예, 거의 동일하게 봤습니다. 네, 네, 네. 뭐 아무튼 우리 유성구에 걸맞는 이런 그 직함을 하나 더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이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수 의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96쪽 그 예산서 224페이지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 목적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최신 도서 위즈 다양한 도서 제공을 통한 지적 욕구 충족 및 독서 환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번에 저희가 개관식에 갔을 때 저는 그 상황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목적하고 이것만 따져서 봤을 때는 목적에 위반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너무 도서관 개관을 했으면 어느 정도 책은 채워져 있어야 할 부분인데 채워지지 않고, 또 지금 저희 추경에 지금 올려져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 본 예산에 올리지 않고 왜 예산에 그 편성을 하셨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 저희들이 이제 1억의 예산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개관도서 구입비에서 또 그때도 1억 올렸고요. 이번에 추가로 1억을 또 올리는 부분이고요. 예, 개관도서가 보통 한 개 도서관이 도서관 등록 기준이 3만 권입니다. 근데 1억의 돈으로 도서를 구입하면 보통 6,500권 정도를 저희들이 비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 부분이 이제 갖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겁니다.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용산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길, 아니 건물은 잘 지어졌는데 아니 책이 너무 없어요. 이거 이렇게 책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구입을 안 해서 하느냐, 이게 것만 좀 번들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올리신 5,050건을 구입을 하셔서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채워지는 건가요? 이번에 추경 1억까지 확보하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18,000권에서 2만 권 정도가 비치가 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물론 3만 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금 세워진 도서관인 만큼 또 지역 주민들이 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19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저기 시에서 이거 언제쯤에 결정 나서 추경이 반영돼서 내려올 것 같아요? 1,000만 원? 문학교 이거 운영하는 거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거의 대부분 매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네. 그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12일을 누락했어요. 누락해서 이제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이제 500만 원을 내려줄 걸로 저희들이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는 추경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 5, 6월 달에 정도에 500만 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지금 구비로 1,0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 재원 변경해서 500대 500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195페이지 이거는 육아휴직이 4월 1일 날 들어가나요? 그분이? 예, 지금 4월부터 들어가 8월 달까지 들어갔죠? 예, 네. 5개월분입니다. 그러니까 용산도서관 도서구입비 사실은 이거는 이제 도서관 자체를 이거 만들 때부터 이게 과연 도서관의 기능을 거기다 주는 게 맞냐 해서 기부 체납을 받은 거잖아요. 예. 기부 체납을 받으면서 우리 의장님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일부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도서관의 순기능보다는 그 통합해서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말씀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국부가 지금 올라오는 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거기에 답변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뭐 도서관 지어지기 전부터 시설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대두가 됐는데 어쨌든 용산 도서관은 결정이 됐고 지금 용산 도서관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이 건립에 따른 인프라를 좀 갖추지 못한 부분은 이명수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도서구입비라든지 자산취득비를 갖춰서 제대로 된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 또 옆에 있는 것처럼 관리비 그 태그 비용이 또 추가 증액되는 것도 함께 네, 같이 수반됩니다. 올려야 되는 거죠.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 198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게 사실은 추경 때에 삭감했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올린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추경 때 2억 2,800이 용산도서관 개관 사업비로 저희도 올렸는데요. 그때 6,6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본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다시 올리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좀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용산도서관의 프로그램실이라든지 보존소에 가보면 공실처럼 집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개관 행사할 때도 예. 그 전문 위탁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집기를 좀 사실 들여온 거 사실이거든요. 지금 현재 2층 한 군데가 지금 집기가 없는 예, 상태로 프로그램실이, 지금 공실로 예.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윤석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하경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하경옥 의원입니다. 저는 그 181페이지의 평생학습 도시 조성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3040 세대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아주 적절하게 참 시기에 맞게 잘 대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이건 어디서 하실 거예요? 저희 원 내에서 프로그램 그러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민 아니면 구암 예, 구암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구암센터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또 특화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또 그 밑에 보면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지원 사업 해서 또 공모를 해서 또 이렇게 공모 사업에 또 선정이 돼서 잘 유지가 되고 앞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긴 하나 이게 잘 돼서 계속 사업으로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하시겠죠? 네, 시 교육도서관과에서 이번에 사업을 선정한 건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좀 이 사업에 더 고무돼 있고요. 내년도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계속 지속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심사 및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실시한 결과 이에 대한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비심사안의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